안녕하세요. 조태하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은 상승한다, 그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승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상승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일부 구독자님께서는 제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너무 다주택자 이제 입장에서 상승론자 그런 론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부동산 이제 아파트는 언제 이제 폭락하냐, 하락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부동산 아파트가 이럴 때 이제 폭락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 TV 컨텐츠는 7가지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트렌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실전 강의편에 이제 접목하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 알림을 드리는데요. 본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저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자금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이클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사이클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이제 투자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부산과 지방이 오를 때 사이클 오르는 상승 사이클을 포착해서 선진입에서 투자를 한 케이스거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토시님이 작성하신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했고요. 이제 삼토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 그래프를 보면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아파트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의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까만 그래프가 이제 서울의 이제 매매 시세 추이고 빨간 선이 이제 6대 광역시의 아파트 KB 부동산 매매 시세 추이인데요. 이것을 평균값으로 중간에 그래프를 딱 그어봐도 지방이든 서울이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했다는 사실이고요. 이거는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건축비와 토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급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자재비가 인상이 되면서 건축비가 자연스럽게 인상이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신규로 분양되는 이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신규 아파트의 가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맞게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급등 이후에는 조정장이 왔고 조정이나 하락장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도 급등 이후에 조정이 왔고 급등 이후에 조정 오고 이런 식으로 급등과 조정,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고 나서 잠잠했다가 상승하다 조정이 오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상승과 하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느 정도의 사이클은 상승과 조정, 하락이 계속 움직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적인 요소와 외부 경제 충격 등의 영향으로 상승 시에는 보통 상승할 때는 2배 정도의 상승이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평균 20% 정도 하락을 보이면서 상승할 때는 2배를 200%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20% 하락하면 그럼 이 말은 이제 우상향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통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사이클을 보면서 또 느낀 점은 서울과 지방은 때로는 커플링 되면서 같이 움직이다가 때로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이제 따르게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80년대에 이제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경제 성장기에는 서울도 상승했고 지방 광역시 다 상승했고요. 91년 이후에 이제 1기 신도시의 입주가 200세대 정도의 공급 폭탄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이 꺾이면서 지방도 같이 꺾이는 조정장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서울과 상승폭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노무현 정권인데 이때 서울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이 이제 조정이 있을 때 이때부터 지방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이제 지방은 디커플링 현상이 최근에는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락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파트가 대세 하락할 때는 지금 상승장이 오면 보통은 그 공급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도시를 지정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공급을 이제 신도시 지정해서 진행이 되면 토지 보상금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올라가지만 그 시점부터 어느 일정 시점부터 공급이 입주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2차 신도시의 이제 공급 계획과 이제 토지 보상금으로 조금 더 올리는 성향이 진행하다가 이때는 이제 외부 이제 08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풀리면서 이제 수도권도 하락을 하는 시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는 대규모 신도시로 이제 대규모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때와, 두 번째는 이제 내외부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거는 07년도가 아니고 97년도 못합니다. 97년도의 IMF와 08년도의 글로벌 위기에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데, 이때 평균 20% 정도의 하락을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폭락 수준의 하락을 보이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하고, 또 하락기에는 더 많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은 아마 투자 성향의 상품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폭등, 하락할 때는 폭락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91년부터 91년까지 계속 상승장이 시작됐고, 91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하락장이 진행됐고, 이때 일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부터 이제 하락이 됐고요. 그리고 98년 이제 IMF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08년도까지 10년 동안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이때 엄청나게 많이 상승해서 그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2기 신도시 공급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13년까지 5년간의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3년부터 올해까지 21년까지 8년 정도 지금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산 부동산의 하락은 조금 달랐는데요. 부산 부동산은 이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곽 신도시의 공급도 꾸준한 편이라서 뭐 어떤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이런 이제 공급적인 요소보다는 뭐 외부의 이제 투자자의 뭐 유입이나 아니면 조정 지역 이런 영향이 컸는데요. 그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98년까지 이제 그 91년까지의 상승은 수도권과 아까 앞에 그래프와 같이 했고, 91년부터 98년까지 6년간 이제 하락장을 이제 거치기 시작했고, 98년부터 02년까지 4년간은 또 짧게 상승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02년부터 08년까지 4년간은 이제 횡보하는 조정장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08년부터 이제 16년까지의 이 구간에는 급격한 상승과 그 상승 안에서 소규모의 이제 조정은 계속되는 시장이었고요. 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은 이제 조정 지역이 되면서 하락장을 맞이해서 100주가 넘는 하락장이 진행됐고, 19년에 조정 지역이 풀리면서 이제 현재까지 2년간 지금 상승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사이클과 이제 수도권의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상승장이 부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외곽이나 아니면 구축까지 모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수도권과 같이 몇 년간은 부산이 꾸준히 외곽으로 갭매우기를 하면서 상승장이 몇 년간 앞으로 더 진행된다라는 예상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하락농자들이 말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이 뭐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집값도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이 상승하면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떨어지느냐 뭐 그게 아니라고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집값과 밑에 금리 인상 시기 99년에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이 시기에는 집값은 분명히 상승했습니다. 상승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 상승할 때는 같이 했고요. 이 구간부터 이제 05년부터 08년까지 이제 한국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05년부터 08년까지의 그 상승폭은 계속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고 해서 그게 집값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과거의 실적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 한 가지 요인보다는 분명 금리 인상은 이제 집값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분명 미치는 요소지만 그 한 가지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집값은 결정된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금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과 시중의 유동성이 금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크냐 이 내용에 의해서 집값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집값은 떨어진다는 말인가 이 내용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에 데이터나 하면 과거의 실적을 봤을 때 상기 신도시와 이제 GTX 이제 개통 시점이 공급 시점이고 공급이 이제 많이 되는 그 변곡점이 아마도 이제 상승의 이제 지금도 후반부이기도 하고 해서 이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2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TX 같은 경우에도 한 2025년 정도에 A 노선이 아마 개통될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게 1년 정도 당겨질 수도 있고 느리면 이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25년을 잡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게 그래서 그 시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3, 4년 정도는 떨어질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지방의 상승 사이클과 에너지가 다 됐고 이제 수도권이 재상승 타이밍일 때 아마 다시 그때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뒤쪽에 다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시장 친화적 이제 규제로 바뀔 때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해제가 되고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자유롭게 나오고 임대사업자의 규제 완화가 돼서 시장에 매물이 많아질 때 이때 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의 상승 에너지가 다 했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최근에 이제 하락했을 때를 보면 16년도에 이제 그 상승의 에너지가 거의 다 끝나는 외곽까지 상승이 다 했을 때 그 투자자들이 다 빠지고 그 외곽까지 에너지가 다 끝났을 때에 조정 지역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맞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상승 에너지가 다 됐을 때 어떤 한 가지의 외부 경제 요인이나 아니면 뭐 규제나 이런 것에 이제 트리거가 돼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외부의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하락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기에는 저는 계속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은 현재 상승 사이클의 후반이기 때문에 GTX 등의 이제 교통 호재 위주의 시장과 실거주는 홀딩하고 이제 무리한 투자는 지금은 비추하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도 분할 매도 하고 있고 GTX 같은 장기 투자 유망 지역과 실거주를 남기고 일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과 지방의 저평가 지역이 지금은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산은 아직 상승장의 중반이기 때문에 외곽이나 구축까지
입지 좋은 곳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구석구석 찾아보면 괜찮은 곳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 못 탔다면 다음 상승 사이클을 노리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 조정장 때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급락을 많이 하니까 그때 노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앞으로 만약에 내외부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의 이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너무 또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사이클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준비 중인 컨텐츠는 제가 조만간 부산에 다시 임장을 가서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초기 재개발과 공시지가 1월 미만의 아파트를 이제 제가 투자할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 촬영차 임장을 돌 예정이고, 그거를 영상으로 남길 예정이고요. 21년의 하반기에 부산 경남 이제 부동산 대전망과 그리고 청약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